50대 중반에 자영업하는 남자입니다. 별일은 아니고 사는 게 하도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요즘 나에게 있어서 쇼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입이 근질거려 미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 올립니다. 우리 부부는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마누라는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인 셈이죠. 완전 선머스마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격도 걸걸하고 힘도 세고 어디 하나 여자 같은 야들야들한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장점이라면 성격 하나 의리는 좀 있네요. 우리는 서로 믿음직스러운 동지이지요. 이걸 여자한테 장점인 성격이라 해야 하나?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마누라와 저는 결혼 나이가 꽉 차 서로 눈에 뵈는 게 없이 미쳤는지 아님 외로웠는지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네요. 별 볼 일 없는 제 곁에 지금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지금의 마누라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같은 두 아이도 낳아 키우고 있고요. 동갑으로 한 동네에서 국민학교부터 같이 다녔던 사이라 만나기만 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다 정들어 어느덧 결혼까지 하고 이 나이까지 같이 살고 있네요. 저는 최근 50 넘으면서 은퇴 후도 고민되고 사장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영업직으로 나이 들면 언제까지 다닌다는 보장도 할 수 없으니 늙어서 힘없을 때 고생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힘들어도 자리를 잡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마누라는 뭘 말아 드시려고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냥 하던 거나 하시지. 뭔 바람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저에게 쿠사리 한 바가지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야지. 죽기 살기로 하면 뭔들 안 되겠냐 하고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부터 해서 성격 좋은 내가 장사를 시작하면 단골 손님도 늘고 3개월만 죽도록 고생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희망차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익은 잘해야 본전이고 벌어놓은 돈 까먹을 때도 많아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코로나라니. 안 그래도 안 되던 장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죽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누라의 융단폭격 같은 바가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니는 뭘 해도 안 돼. 그냥 내 말 듣고 가만히나 있지. 또 집가낸 사업한답시고 개뿔 같은 짓을 해서 있던 돈도 까먹고 난리야. 하여튼 쯧쯧 혀를 차며 애들이 있는 앞에서도 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아씨, 못 갔네. 야, 내가 망하려고 했겠냐? 돈 잘 벌어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한 거지? 하며 화가 나 이렇게 말하면 아주 더 죽일 듯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들이댔습니다. 나만 보면 화를 내는 마누라가 이해도 갔지만 그렇다고 서방을 이렇게 개무시해?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싸우니 집에서 괜히 눈치도 보이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저의 피로감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 모임을 한다고 연락을 받고 마누라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기 싫었지만 오랜만에 동창회의고 집에 처박혀 있어봤자 마누라하고 싸우기나 하고 화병만 더 도질 뿐이라 콧바람 좀 쐴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 모임이라 서로 안부 인사도 하고 다들 들떠서 정신없이 떠드는 와중에 저쪽 귀퉁이에 정수기가 외롭게 홀짝홀짝 소주를 연신 입에 털어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5년 만에 본 얼굴이라 무척이나 반가웠고 한편으론 조금 어두워 보이는 모습이 비쳐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놈한테 팔로 툭툭 치며 정수기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야, 정수기 무슨 일 있냐? 혼자 구석에서 웬 술을 저렇게 들이붓고 있어? 소식 못 들었냐?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몇 년 전에 죽고 혼자 됐잖아. 외롭겠지. 그렇구나 하고 조금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마누라와 함께 남자들도 우습게 보며 모두를 이겨먹던 대장부 정수기가 나이가 드니 많이 변했구나 생각이 들고 혼자 술을 홀짝이고 있는 걸 보니 애초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 마시고 있던 소주 한 병을 들고 정숙이 옆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이 정숙이 오랜만이네. 살아있었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냐? 하도 안 보여서 어디 멀리 이민네라도 간 줄 알았다. 그때 정숙이가 날 보고 너 뭐야 지랄하지 말고 꺼져. 찰지게 욕을 하였고 얘 좀 많이 취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괄괄한 성격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이는 내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옆에 앉자 날 자세히 쳐다보더니 누군지 알아봤는지 어이 대찬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냐? 하고 방긋 웃었습니다. 초점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불그레해 있는 모습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느껴졌습니다. 입만 열면 거칠고 세서 그렇지 조그만 게 술 취해서 웃는 걸 보니 나이가 들었어도 솜털이 뽀송하고 눈이 동그란 게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숙이는 야 누나한테 술 한잔 따라 짜샤 하며 술잔을 내밀었고 나는 괜찮겠어? 너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술고래 정숙이가 어디 가겠어? 모처럼 만났는데 회포나 풀자는 생각으로 술잔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제가 정숙이하고 본격적으로 술 마시려고 자리를 잡는데 저쪽 대각선 건너편에 있던 마누라 놈은 안주도 필요 없다는 듯이 날 안주 마냥 씹어대며 친구들과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말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정숙이하고 둘이서 실없는 농담을 안주 삼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신 술이 취기가 거나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야, 나 화장실에 물 빼러 갈 거니까 니들 나 뒷담화 까지 마라. 걸리면 뒤진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고 전혀 까칠한 게 하나도 안 변했네. 근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묘하게 매력있네. 하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저도 맥주와 소주를 들이부어서인지 방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우 급해라.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친구들한테 니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라고 하고 저도 화장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인지 다리가 휘청거리고 세상이 뺑글뺑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벽을 짚으며 떨어지지도 않는 걸음으로 겨우겨우 화장실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곳 호프집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이고 문을 열고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녀 화장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볼 일이 급해서 문에 붙어있는 파란색 그림을 보고 얼른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긴 것도 아니고 안 잠긴 것도 아닌 게 약간 걸쳐있는 것 같아 발로 화장실 문을 쾅 차버렸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이게 왜 이러지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화장실 칸에 정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좁은 화장실에 발로 문을 차서인지 문에 발이 부딪혀 아파하면서도 동그란 눈이 놀라서인지 더 휘둥그레져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게 그 짧은 순간에도 정숙이의 몸이 스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기분은 너무나 흥분되어 주체할 수 없었고 정숙이의 상기된 얼굴도 더욱더 붉게 타오르며 저를 올려다보는 시선이 무언의 합의를 한 듯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가시나 많이 외로웠나 보네.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였고 정숙이 또한 제 품에 봄눈 녹듯이 안겼습니다. 정숙이는 한참을 내 품에 안겨 들썩이는 숨을 고르다 조금 진정이 되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화장실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는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가 술자리로 갔습니다. 한동안 저는 정신이 멍하기도 했고 꿈만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정숙이는 술이 조금은 깼는지 화장을 고치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회포를 푼 후 서로 잘 가라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쯤 정숙이가 먼저 저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 마냥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찬이 잘 가고 다음에 또 보자. 전 속으로 뭐야 저거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참 대단한 애 가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태어난 정숙이 모습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조차도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감정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때의 그 짜릿했던 느낌이 머릿속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한 달 뒤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찬아, 잘 지내지? 짜샤, 너 아직도 나 못 잊은 거 아니지? 그럼 너 누나한테 맞는다? 라는 목소리는 정숙이었습니다. 난 지가 뭐라고 대단한 줄 아셔? 라고 얘기하며 너나 나 못 잊고 질질 짜지 마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쿨한 정숙이, 우연한 불장난을 가볍게 지나가게 해준 정숙이가 고맙게 느껴졌고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해라 정숙아. 날 개무시했던 마누라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전히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서 저를 달달 볶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되면 뜨신 밥 챙겨주고 기운 떨어진 것 같다며 보약도 지어주면서 돈 벌어 오라고 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속상하게 한 거 다 보상하랍니다. 사내 만에 하다가도 부부의 인연인지 그래도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릴 뻔했던 가정이라고 생각하니 지금은 잔소리쟁이 마누라도 아빠를 소가 닭 쳐다보듯이 스쳐 지나가는 자식들도 더 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